네,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도전의식이 생기고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험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영웅의 여정에는 약간의 순서가 있었던 거를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된 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영웅의 여정에 일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영웅이 되기 위해 첫 번째를 해야 될 거. 영웅의 여정에서의 첫 번째는 이별입니다. 집을 떠나야 됩니다. 신데렐라도 집을 떠났고, 백설공주도 집을 떠났고, 홍길동도 집을 떠났고, 다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모험을 즐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고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고생. 이게 영웅의 여정의 출발이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스승을 만납니다. 메타를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교수님 또는 나의 어떤 롤모델을 만나는 게 영웅의 여정에서 진짜 어른을 만난다. 세 번째는 시련과 맞서는 위험한 장애, 도전, 이런 걸 이제 겪는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도 많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좌절을 합니다. 좌절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발견합니다. 아,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었지. 그래서 새롭게 필살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각하게 되고 여기서 무기를 장착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해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했던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협력자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순환되는 영웅의 여정. 네. 그 영웅의 여정을 첫 번째로 담은 작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문학의 3대 작품 하나가 성경이죠.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의 히고프트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빼놓으면 서양 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바로 오늘 얘기할 제목이 뭐였죠? 오디세이. 그렇습니다. 오디세이였어요. 작품의 주인공은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호메로스. 영어식으로는 호머인데 오디세이아는 어떤 이야기인가?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집을 가기 위한 과정을 적었는데 여기서 등장한 게 멘토가 등장해요. 트로이 전쟁을 떠나야 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멘토르한테 맡깁니다. 맡기고 떠나면서 이제 그 멘토르가 텔레마코스를 잘 길켜줍니다. 여기서 유래된 게 멘토르. 그래서 멘토는 대리 아빠처럼 잘 양육시켜주고 인성교육이나 모든 역량을 수학, 과학, 철학 이런 거 다 전달해주는 그런 뜻에서 멘토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칼립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굉장히 이제 그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에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정말로 이렇게 지금 당장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시길 원하시나요?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일을 당했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어디 이들 고난들의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그런 얘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처음에 잘 몰랐는데 고난들의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이게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고난이도? 네, 이건 니체가 뭐라고 했죠? 니체가 아모르 파티. 이 문장에서 아모르 파티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아,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뭐냐면 파티가 운명인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실 속에 벌어지는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라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떠나야 할 운명이고 힘들어도 가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집이다. 그래서 귀향에 대한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힘은 들 때도 리더는 어떻습니까? 힘은 들어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리더입니다. 얌전 빼고 넥타이 매고 지시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직원들을 보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운명. 이게 아모르 파티다.
아모르파티. 그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거를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위버맨시라고 했어요. 한번 해주실까요? 위버맨시. 위버는 오버, 맨시는 맨이다. 그래서 보니까 뛰어넘는 사람. 우리 메타가 보니까 초월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메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고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메타. 그 너머의 것을 우리는 가야 한다. 여기 뭐라 했으면 무언가를 넘어가는 조치. 그러니까 우리 메타 수업이 그 넘어가는 과정을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타 수업도 자기 성장 스토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성장의 꿈, 도전했던 스토리.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식인 거인 휘클롭스라는 이야기인데요. 휘클롭스는 외눈박이 거인입니다. 외눈박이. 외눈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현실 인식을 못한다. 외눈이기 때문에. 그 현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걸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현실 인식을 못하는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되는 지혜가 나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 아무도 아니. 노바디. 노맨. 아무도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부르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전우들도 모두. 이거 죽을 운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휘클롭스 동굴에 있는 이상은 살아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뭐를 생각합니까? 잔머리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해줬는데 어떻게 그러면 죽이냐면 외눈박이 눈을 찔러버립니다.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외눈박이 눈을 찔러버렸는데 외눈박이가 눈에 찔렸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무도 아니가. 아무도 아니가 찔렀어. 그러면 아무도 안 찔렀는데 왜 아파? 너 혼자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계략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위기에서 살았고요. 두 번째는 동굴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눈박이가 눈이 없어졌잖아요. 손으로 더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굴에 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 3마리를 엮어가지고 양 3마리 배 밑으로 지나갑니다. 양이 끄는 그 밑에 숨어서 두 번째 양의 순양을 꽉 붙들고 아래로 가니까 휘클롭스는 양 등만 더듬고 그 사람은 밑에 있고 요거를 오디세우스가 계략을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갑니다. 여기 사람이 숨어가지고 여기서 더듬고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었죠. 얼마나 임기응변이 뛰어납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현실적인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정면으로 승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짜내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 그래서 굉장히 이 오디세우스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계략이 뛰어난 자여, 임기응변에 능한 자여.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응변하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모면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은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자질이고 덕목이다. 그 순간순간 대처하는 게 잘 판단하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리더는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이게 오디세우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까지 했다면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인간이잖아요. 뭐를 버리냐면 잘난 척을 합니다. 네, 뭐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휘클롭스여 그대의 눈이 치욕스럽게 먼 데에 대해 묻거든 그대를 눈멀게 한 것은 이타케에 있는 집에 사는 라에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기자 오디세우라고 말하시오.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말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휘클롭스가 어떻게 했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포세이돈한테 일러요. 아빠 얘가 나한테 했어. 그놈은 오디세우래. 알았어. 내가 그 자식 절대 못 가게 할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더라면 잘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했을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교만함. 그럼 우리가 잘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이야. 내가 조금 잘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거야 이거.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때요?
공격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결국 바다에서 당합니다. 그 엄청나게 그래서 10년을 떠돌아요. 10년을. 그래서 이 드라마 이 이야기에서 이제 오디세우스의 상황을 빗대어서 호메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휴브리스라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휴브리스. 한번 해보시면 휴브리스. 교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휴브리스. 이 교만함을 경계하라. 교만해지는 순간 너는 바로 어떻게 됩니다? 네, 집을 못 들어간다. 집을 못 들어간다. 이때부터 더 심한 이제 운명이 빠지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이때 닥친 운명이 바로 이 사이렌 이야기입니다. 사이렌 이야기. 사이렌 이야기는 이 사이렌은 반전은 새고 반전은 인간인데 다른 데서는 인어로 표현합니다. 인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얘네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듣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바위에다가 머리를 쳐가지고 죽어요. 그만큼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환각되는 거죠. 환각. 그 환각을 시키는 게 이 사이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이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뭘 하는 거죠? 유혹을. 치명적인 유혹. 그래서 이 치명적인 유혹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요정 하나. 키케르라는 요정이 알려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 부하들은 전부 다 귀를 막게 해라. 귀 다 막았잖아요. 뭐냐면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아라. 절대 못 듣게. 그리고 당신만 듣고 싶으면 들어라. 그 대신 당신도 유혹을 못 참으니 어떻게 할까? 기둥에다 묶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풀어달라고 애원하면 부하들한테 그랬어요. 더 묶어라. 내가 풀어달라고 했냐면 더 묶어라. 그래서 실제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랬자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더 묶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데 나중에 사이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어요. 자기들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이렇게 이겨낸 사람은 오디세우스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계략이 빛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꾸짖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원칙에 벗어나면 네가 나한테 꼭 알려줘. 그래서 나한테 꼭 말해라. 이게 뭐죠? 건설적인 비판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유혹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그 좋은 소리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이 사이렌 이야기는 자기 절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건설적인 비판자를 꼭 둬라.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인어로 표현을 했죠. 여기도 그림들이 사이렌을 표현했는데 이걸 따가지고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사이렌을 등장시킨 기업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이 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이 세로도 표현되지만 인어도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대표자가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 커피를 먹게 하겠다. 그 실제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명이 있습니다. 사이렌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사이렌을 통과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 해협으로 가잖아요. 이 해협이 뭐냐면 스킬라와 칼리피스가 사는 이 좁은 해협으로 여기에 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괴물들입니다. 하나는 소용돌이치는 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바닷물을 빨아들입니다. 모든 배가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난파가 됩니다.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칼리피스라고 하는 괴물, 하나는 머리가 6 달린 용의 머리를 한 괴물. 둘 다 요정입니다. 이게 니들의 고민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살 수 있다. 모두 다 희생하지 않고 살기는 없을 때가 많다. 그런 이제 약간의 그 리더십의 고민이고 경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병한다는 거. 네, 합병. 근데 이 말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안 나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이 표현을 쓴대요. 어떻게 쓰냐면 그리스가 2015년도에 구제금융 신청했었습니다. 그리스가 유럽한테 우리 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뭐라고 언론에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붙들렸다. 스킬라와 칼리피스 사이. 실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실제 이 나왔어요. 이 인터넷 신문에 나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신청할 때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때로는 우리가 뭔가 알려줘야 되고 전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시를 잘 내려줘야 이 직원이 할 것 같지만 몰라야 되는 상황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리더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리더가 그걸 감당하고 가야 한다.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그래서 6명을 죽이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여기로 이제 갑니다. 칼립소 다 난파돼가지고요. 혼자 여기 살아남거든요. 혼자 살아남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데 귀향을 결국은 합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혼자 유일하게 돌아가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힘없는 노인으로 혹시 건장한 사내가 왔다 그러면 보호자들이 다 얼때처럼 쫓아올까봐 자기를 철저히 어떻게 하죠? 변신. 그래서 어떻게? 노인으로 변신합니다. 노인으로 변신하는데 힘없는 노인 행세를 해야 되니까 갔다가 자기 빨리 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은데 집에 가서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아까 저주를 내렸잖아요.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라? 고통스럽게 가라. 집에 가서도 뭘 받아라? 고통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통을 받습니다. 집에 갔더니 시녀들이 구원자들이 자기 아내 이거 꼴을 봐요. 네, 사실 이제 동네에 머물다가 소식을 듣거든요.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구원자들이 당신 페넬로페 아내한테 맨날 밤마다 가가지고 찝쩍거린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속이 터지죠. 구원을 계속하니까 이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좋다.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겠다. 대신 이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면 내가 그 사람한테 따라가 시집가겠다. 얘기가. 이 활은 누구 화살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활을 누가 잡게 되면 오디세우스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원자들을 차단하는데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이 도끼들을 12개를 세워놓고 페넬로페가 얘기합니다. 이 12개의 관역을 통과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시집간다. 그럼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오디세우스. 나중에는 이제 페넬로페라는 아들이 당기다가 놓친다. 나는 이렇게 도저히 안 되네. 구원자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까이 있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해도 다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그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나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탁 당겨가지고 12개의 도끼를 쫙 통과하는 거야. 구원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노인이 왜 이렇게 힘이 세? 하니까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그때 망토를 다 벗으면서 나에게는 또 하나의 관역이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다 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복수를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 그게 결국 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정으로 주는 활이었어요. 그 활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다른 걸로 해서는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점. 그 부분을 결국은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제 아내와 재회를 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허락을 안 해요. 나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침대를 침대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침대는 옮길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옮겨요? 그건 10만이 옮길 수 있는 침대고 그거 옮기려면 올리브나무 베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기 침대가 어떤 형태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넬로페가 우리 남편 맞다. 그래서 페넬로페가 의심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찾아왔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재회를 하면서 첫날 밤을 같이 보냅니다. 첫날 밤을 오랜만에 10년 만에 그러는데 이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 있습니다. 침대에 딱 눕자마자 한 말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침내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아직도 모든 고난의 끝에 고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은 고난의 연수입니다. 집에 왔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자들이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삼부자하고 아버지하고 오디세우스하고 아들 페네로페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테네 여신이 자자자자자 그만 싸워 해가지고 맹세 서약하고 이제 싸움은 끝냈지만 오디세우스의 마음에는 고생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제 복수를 안 합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하지 않고 인생은 결국 고난의 연수. 이 니체 이야기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니체가 여기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자기가 사라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에다가 인간 변형의 3단계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초월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의 존재로 나뉜다. 짐승이거나 자기를 초월해 가거나.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언가를 넘어가는 존재.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메타의 가치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넘어가는 존재.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메타 리더십을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냥 메타인, 메타를 수료한 교육생, 이거보다 조금 더 근사한 말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위버메인 씨하고 메타를 좀 연결해봤어요. 해가지고 저희가 저 혼자 생각이나 메타맨 씨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메타맨 씨. 메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초월해가는 사람들. 메타맨 씨. 많이 드시나요? 네. 메타맨 씨. 메타맨 씨. 그러면서 뭐냐면 무언가를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도와 과정. 시도와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3단계인데 첫 번째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거칠 때 인간 변형이 일어나면서 운명을 자기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낙타의 키워드는 뭘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힘을 다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종,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낙타는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즐긴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복에 빠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유의지. 나 안 할래. 자유의지가 있고 마지막은 그거를 새롭게 바꿔가는 창조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체가 있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낙타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짐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니, 사회가 지어준 거죠. 사회가. 주인이 지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낙타가 변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고 싶은 짐은 뭐지? 내가 지어야 할 짐은 뭐지? 진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뭐야? 메타리더십에서 얘기하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은 누구야?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은 뭐야? 이게 뭐죠? 질문하라. 남이 당신 어깨에 짐을 지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정말로 이 짐 중에서 지고 싶은 짐을 어떻게 하라? 짊어지고 싶은 짐을 짊어져라. 그러면 그게 자유의지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남이 이렇게 지어주는 삶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으르렁거릴 줄 알아야 된다. 왜 가만히 있느냐? 으르렁거려라. 나 그거 싫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만 하지 말고 탱커 받기도 해라. 받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이걸 이제 우리가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사자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힘을 못 줘요. 과거 일어났던 안 좋았던 관습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사자의 맹점은 용의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황금용의 비밀, 니체가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사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용에 대한 이야기, 용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창조성이다. 근데 창조성이 가장 많은 사람, 나이로 따지면 몇 세? 아기가 창조성이 가장 많다. 5세에서 7세.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닮아라. 왜 그러냐면 창조성이 왜 높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맞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망각. 어린아이는 한밤 자고 나면 싹 잊어버려. 전날 아이하고 엄청 싸웠다가는 어때요? 같이 놀아 또. 그 엄마가 이해가 안 돼. 쟤는 맨날 싸우고 또 밥 먹어? 쟤네 둘이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망각한 사람.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저 새끼 언제 저 복수한테 내가 가만 놔두라 봐라. 다 뭐하고 기억해놨다가 떠올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떠올린다. 아이들은 과거를 안 떠올려. 그래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은 꽃잎을 모아두지 않는데요. 어차피 내일 뽑을 건데 뭐하러 꽃잎을 모아둬?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뜯어다가 색깔 떼고 꽂아놓고 모아둬. 네, 이게 뭐냐면 소유하고자 하는 있죠. 어린아이는 그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한테는 뭐가 있다? 공룡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와 장난감. 그러니까 용이 어때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네, 그 존재를 초월해버리는 거지. 그 존재를 초월해버리니까 쪼그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망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잊어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그 공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성심퇴. 올라가면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성공을 너무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려오기가 어렵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가 몇 년 만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망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휴대폰에서 망하는 게 노키아가 있어요. 2G 폰으로 성공했죠. 근데 어떻게 2G를 놓아? 못 놓잖아요. 근데 대표이사를 놓고 싶었어요. 근데 이사회가 안 놨어요. 왜? 바로 돈이 들어오거든. 내가 이렇게 어떤 큰 성취를 했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게 창조성인데 그거를 이제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냐? 영원 위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냐?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다시 내가 10살로 가도 그냥 그 삶을 살겠다. 저희 아버지는 백운광, 저희 어머니는 조부님. 내가 다시 10살로 가도 백운광과 조부님의 아들로 살래? 살겠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을 받아들일래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서 그때 그냥 상황을 다시 또 새롭게 창조할래요. 이런 게 이제 니체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용의 성판이라는 뜻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용은 사라져도 용의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뭔가 봤더니 가치관.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가치관. 메타에서 추구하는 게 가치다. 가치. 사람은 사라져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뭐가 있어요? 삶의 가치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물려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남는다. 이름으로 남고 가치로 남는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바로 결국 뭐다? 아모르 파티.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뭐랬어요?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왔으니까 와 신난다 안 했죠. 또다시 고난은 시작될 것이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을 간주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우리가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 돌아! 이렇게 있죠?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영웅의 여정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웅의 여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상의 세계와 특별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는 회귀한다. 회귀하는데 이 특별한 세상은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세상. 저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판타지일 수도 있고 이 특별한 세상에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집으로 가야 한다. 뒤로를 선택해서 이 탐바퀴를 도는 그걸 운명의 영웅의 여정. 영웅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거. 우리가 멘토로서 결국 우리는 멘토를 하지만 다시 뭘로 돌아간다? 수강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메타리더십은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봅니다. 어떻습니까?